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막는 규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 중국만 겨냥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도 이 규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반도체 파트너인 동시에 미국의 규제망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관리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한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는 동시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의 긴박한 흐름을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반도체 제재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즉 BIS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제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병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첫 규제 발표 당시만 해도 특정 성능 이상의 침만 막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핵무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규제는 세 방향으로 강화됐습니다. 첫째는 첨단 반도체 자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AI 칩은 물론 이제는 일반 범용 수준에 가까운 칩들까지 중국 수출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둘째는 제조 장비와 기술입니다.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차단을 시작으로 이제는 구형 공정에 쓰이는 DUV 장비와 멀티 패터닝 기술까지 통제하며 중국의 자체 제작 꿈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셋째,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2024년 12월 BIS는 HBM을 새로운 통제 품목으로 공식 추가했습니다. AI 연산의 필수품인 HBM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 미국의 모든 칩 차단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 기업이 규제에 타깃이 된 이유. 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까지 규제 명단에 넣었을까요? 2024년 말 BIS가 발표한 140여 개의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에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기업들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며 의도치 않게 기술을 전수하거나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DPR의 확장은 결정적입니다. 제품에 미국산 설계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단 1%라도 들어갔다면 생산지가 어디든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분석도 있습니다. CSIS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자국 기술의 중국 유출을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즉,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궤를 같이 해온 측면이 큽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안에서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신뢰를 가진 키 플레이어가 돼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규제는 카드다. 여기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그야말로 강원양면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숨통을 틔워주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목을 더 세게 조입니다. 지난 1월 BIS는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해서 사안별 심사로 완화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팔게 해주겠다는 신호죠. 왜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규제를 협상 카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거나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한다면 반도체 단속 강도를 조절해주겠다는 일종의 빅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단속은 오히려 역대급으로 강해졌습니다. 미 의회는 2026 회계연도 BIS 예산을 전년 대비 23%나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밀수 단속과 우회 경로 추적에만 집행할 수 있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메스트가 AI 오버워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칩 수출 허가에 대한 의회 심의권을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생존 전략 어디에 베팅할 것인가? 한국은 지금 거대한 두 파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은 더 강력한 동참을, 중국은 기술 협력을 요구합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 중 미국 비중은 이미 7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부문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 시장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서 나옵니다. 한국 반도체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는 결국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CSIS는 명확히 지적합니다. 네덜란드,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동맹국이 빠진 미국의 제재는 구멍 뚫린 그물과 같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이 이 공조체제 안에 있을 때만 미국은 한국에게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 공유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한국 반도체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이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이 반도체 기업 실적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 동맹이 강화될수록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미국 시장 접근성은 높아집니다. 이것이 환율, 집값, 국민연금 수익률 전반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의 제재는 이제 단순 칩을 넘어 제조 장비와 HBM까지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미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재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한국의 반도체 수익 70% 이상이 미국 공급망에서 나옵니다. 한국 반도체의 생존은 한미 동맹의 결속력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망 공조가 단단해질수록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은 유지될 것이며 이는 곧 환율과 자산 가치, 국민연금의 수익률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두 가지 변수, AI 오버워치법의 통과 여부와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 한국 반도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경제 판단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